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표결 없이 채택이 됐는데 일성이 이거예요. 인기가 당분간 없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올라가면 서민들이 더 고통받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분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이게 1, 2년 정도 더 간다는 게 이창용 지명자의 전망이거든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텐데 대출금리 7% 시대도 열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고금리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대응 방안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작년 8월 이후에 4번 올렸잖아요. 지금 시중에서 대출받는다 하면 최고 상단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일단 변동금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5대 시중은행에서 받으시는 경우에 최고 한 5.3% 수준이고요. 고정금리로 치면은 6.3%가 가장 상단이라고 보여집니다. 6.3% 이상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아마 아직까지는 금리가 공격적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변동하고 고정 사이의 금리 차가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이 많을 거라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아주 많이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는 어때요? 신용대출도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1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신다고 가정을 할 때 신용등급 1등급이신 분들이 받으시는 적용되는 금리가 이제 최저 연 3.5%에서 연 5.1%까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작년 말과 비교를 하면은 3개월 만에 상단이 한 0.5%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야, 진짜 격세지감 느끼시는 분들 많죠. 한 인터넷 은행이 이름 들어본 회사에 다니면 저희가 1%에 1억까지 꺼드릴게요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최저가 연 3.5%다. 상황이 진짜 많이 달라졌다는 건데 주택담보대출에서도요. 변동하고 고정 사이 격차가 크다 잠깐 말씀을 드렸고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 금리 그 사이에도 격차가 큰데 이런 차이는 왜 벌어집니까? 각각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기준으로 삼는 기준금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변동금리 대출 상품부터 좀 살펴보면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기준으로 삼는 게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코픽스 금리라는 거는 은행이 이제 고객들에게 예금을 줄 때 예금 이자의 평균이 얼마인지를 보고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대출 금리를 산정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함정이 조금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그럼 내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금리가 이제 올라가서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금 금리를 은행들이 올리면 이게 바로 또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갖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약간 조삼모사 같은 거네요. 나 예적금 금리 올라서 기분 좋아했는데 대출 금리도 올랐어 알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권장할 만한 표현은 아니지만 퉁친다 이렇게 되는군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 요거는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다릅니까? 조금 다른데요. 은행이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물론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채권을 발행해서도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고정금리와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채 금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만기가 길기 때문에 은행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1년 만기 은행채를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단기에 따라서 금리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요. 이 대출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 기준금리라는 게 대출금리를 바로 올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도매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의 금리가 올라갈 테고 여기에 연동하는 대출금리도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나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제 한국은행 네. 총재께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었는데요. 거기서 막 말씀하셨듯이 인기가 없더라도 금리 시그널을 통해서 물가 관리에 전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좀 무서웠어요. 인기 관리를 안 하겠다는 그 발언이 이게 굉장히 의지를 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4월달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때도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총재가 이제 공석인 상태에서 과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의문을 조금 가졌던 것도 사실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국회에 서면 답변을 한 걸 보면요, 본인이 없을 때 이제 기준금리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통화정책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가 관리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서는 정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힌 걸 보면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만약에 4월 달에 이어서 다음 달 5월에도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연말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2.25%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2.25%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기준금리가 2%를 훌쩍 넘어간다. 대출금리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인데 미국을 겨냥하는 거겠죠? 미국 금리 수준을.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을 경우에는 자본시장에서 이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환율이나 이런 자본 유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갖고 한국은행이 발을 맞춰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상단은 이제 7% 넘을 겁니다. 이런 뉴스예요. 아마 지난 주말부터 많이 보셨을 텐데 물론 모든 대출이 7%를 넘진 않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금리 대출이 아직 시장의 대략 한 75% 정도 되고요. 금리차가 있어서 변동금리로 많이들 대출을 받으실 텐데 고정의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으신다 하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에 접어든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실 많이들 아시다시피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 2030 세대들이 이제 연끌을 해서 이제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많았죠. 않습니까? 이분들이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쯤에 이제 한 4억 원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이 이제 한 달에 이제 대략적으로 원리금을 얼마나 내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만기 30년 기준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한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연 2.3% 금리가 적용이 됐었고요. 그렇게 되면 원리금이 대략적으로 한 154만 원 정도였었는데요. 네. 만약에 최근에 이제 다시 같은 신용등급으로 같은 주택을 살 때 4억 원 가량을 이제 빌린다고 하면은 월 내야 되는 원리금이 약 153만 원 정도로 40만 원 가량 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년이면 거의 500만 원 돈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많다면 많고 또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아예 학원비 보낼 돈이 이제 줄어들었다, 하나에서 2개 정도 이제 학원을 못 보내는 상황이 된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부담이 좀 가계에 가중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회 예산처가 작년에 발간한 자료를 보면요,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은 전체 가계 이자 부담이 약 12조 5천억 원 증가한다, 뭐 이런 보고서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변동금리 지금 비중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기에 상당히 많은 가계의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기준금리가 약간만 올라가도 전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체감할 만큼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출금리 지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이거를 고스란히 다 반영할 수 있겠느냐, 일각에서는 뭐 소수 의견입니다만 이런 주장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왜 나옵니까? 사실 뭐 6%대 앞으로 또 7%대 금리 시대가 열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근데 우대금리를 은행들이 많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최고 상단에서 어느 정도 감해지는 금리가 있습니다. 실제 신규로 받으시는 분들이 받는 금리는 이 6%보다는 상당히 낮은 이제 금리이고요. 네. 더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가계대출이 조금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은행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고객 모시기에 조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대금리 적용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한 3에서 4% 금리로 지금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워낙 비싸니까 지금은 꿔준다고 해도 돈 꾸러가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표면적으로는 가격표는 그렇게 썼는데 여러 가지 할인을 해드립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경제 상황이나 금리도 마찬가지군요. 이게 누가 더 사랑하느냐, 네. 손님이 있느냐 없느냐, 수급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래요. 고금리 시대 대출 우리 짧게 대응 방안 알아볼까요? 사실 아까 살펴봤듯이 현재 상태에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금리 수준이 조금 낮은 네.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고정금리를 채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이제 적격대출이라는 상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네. 이제 취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도 한번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적격대출은 나오면 당일날 완판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요거 빠르게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